안녕하십니까. 라벤더 양 솔로입니다. 저는 요즘 베란다에 호박이랑 오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호박은 제대로 키우지를 못해서 아직 하나도 수확을 못했고, 지금 보이는 오이는 두 번째로 매달린 것입니다. 1차로 오이를 3개 수확해서 먹었습니다. 오늘이 8월 27일인데요. 7월 15일 날 호박 모종 하나와 오이 모종 3개를 구매해서 스티로폼에 심어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다른 유튜브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베란다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기르고 있는데요. 1차로 방울토마토를 약 20개 정도 수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맺히는 방울토마토들은 알도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씨를 심어서 가꾼 깻잎인데요. 지금 벌레가 조금 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싱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8월 초까지 열매를 제공한 블루베리입니다. 7월 말에 딸기 서량의 모습인데요. 7월 중순까지는 열매가 매달려서 여러 개의 딸기를 따먹었지만 7월 말부터 시작해서 딸기가 기운이 없어지면서 8월 달에는 다 죽었습니다. 오이와 호박 모종이 집에서 약 15일 정도 자랐을 때의 모습이고요. 방울토마토는 처음에 열매가 맺혀서 새파랗게 자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씨를 심어서 키운 깻잎인데요. 처음에 깻잎은 이렇게 작고 싱싱하게 잘 매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에 방울토마토 수확하는 것을 찍었는데요. 처음에 매달린 방울토마토는 알이 컸습니다. 그런데 1하방에서 2하방 넘어가면서 방울토마토 크기가 점점 더 작아져서 지금 매달리고 있는 방울토마토는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이것은 깻잎을 제가 처음에 씨를 뿌려서 싹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옮겨 심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들깻잎이 깍지벌레의 공격을 받아서 구멍이 쏭쏭 뚫린 것도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깻잎이 자랄 때는 이렇게 싱싱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5장씩 따서 깻잎을 쌓아 먹었습니다. 식물을 기르면서 느끼는 것은 비료나 그름이 없이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울토마토도 그렇고 이 오이에도 호박에도 유박 비료와 식물 영양제, 그리고 계란 껍질 남는 것이 생기면 계란 껍질을 잘게 부수고 갈아서 얹어 주었습니다. 6월 달에 블루베리가 열매가 맺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6월 달에 토마토가 막 꽃이 피고 푸른 열매가 맺힐 때의 모습입니다. 블루베리는 6월 중순에 결실주를 사면은 그때부터 바로 집에서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블루베리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벤더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이 라벤더 화분 3개는 지금 이 크기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지금 자라서 이렇게 큰 것이고, 한 번씩 바람이 불어서 라벤더 향이 전해질 때 상당히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7월 하순에 심은 상추인데요. 8월 달에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용 상추 씨앗이 따로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배웠습니다. 호박과 오이는 천정으로 유인줄을 설치해 주었는데요. 오이는 유인줄을 타고 잘 올라가지만 호박은 유인줄을 타고 그렇게 잘 올라가는 식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박을 굳이 유인줄을 타고 끝까지 천정까지 올라가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8월 31일이고 암꽃이 드디어 크게 두 송이가 피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따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던 숫꽃으로 암꽃에 인공 수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호박은 애호박으로 메디호박이라고도 합니다. 호박 모종을 딱 한 포기만 심었기 때문에 암꽃이 피었을 때 숫꽃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숫꽃을 미리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암꽃이 핀 것을 보고 지금 인공 수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었느냐고 하면은 암꽃이 충분히 개화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암꽃을 벌려서 인공 수정을 하려다가 암꽃이 찢어져서 실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준비했고 그 시기까지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송이의 암꽃에 숫꽃의 수술로 인공 수정을 해 주었습니다. 호박은 숫꽃이 먼저 피고 암꽃이 나중에 피는데요. 또 숫꽃의 위치는 조금 높은 곳에서 피고 암꽃은 좀 낮은 곳에서 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공 수정을 한 호박 암꽃 두 송이입니다. 옆에 오이가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오이 두 개는 이미 따서 요리해 먹었고 그때쯤 암꽃이 맺힌 오이가 지금 이 정도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더 자라고 있습니다. 오이는 수정을 하지 않아도 암꽃이 자라서 저절로 열매가 커집니다. 그래서 수정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호박의 경우에 암꽃에 작은 열매가 맺히지만 숫꽃으로 인공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 암꽃에 매달린 열매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오이는 원줄기에 열매가 잘 매달리지만 아들 줄기도 좀 키워서 그쪽에도 열매를 다는 것이 좋습니다. 8월 28일 날 촬영한 영상인데요. 저는 8월 28일로부터 3, 4일 전에 쪽파 모종을 구매해서 뿌리 부분과 위에 싹이 나는 부분을 가위로 조금씩 잘라서 쪽파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고양이가 저희 집으로 와서 쪽파를 심어 놓은 화분에다가 똥을 누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쪽파를 한두 알 정도 파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다시 쪽파를 심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새파랗게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파 집어낸 부분에 다시 쪽파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쪽파는 나중에 파전을 해 먹을 생각이고요. 양념할 때도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양이 많으면은 쪽파 무침이나 김치를 담글 예정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쪽파입니다. 큰 화분, 작은 화분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자, 비가 오고 나서 며칠 후의 모습이고요. 8월 지금 30일 날 찍은 모습인데요. 새파랗게 쪽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 자라는 식물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